자,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방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 안건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녹취록 가지고 네.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언론사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네. 방심위에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과징금도 물고 네. 과징금이 제일 높은 그거 벌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뭐가 보도가 되는 순간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못하게 막는 방법이다. 이번에 보세요.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 쇼핑백 받은 거 이거 관련된 서울의 소리의 영상 공개 이후에 네. 받아서 쓰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조용해. 네. 이상하게 이 정도 문제면요 엄청나게 난리가 나야 돼요. 영상까지 있고 다 녹음된 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했던 말 보세요. 뒤에 그 이유를 대면서 조작되거나 뭐 편집되거나 이런 네.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래. 아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게. 보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다. 아니 근데 어느 보도가 예. 보도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자, 이 영상은 혹시 조작이 되거나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보도를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전체 맥락에서 내용의 전달에 문제가 없고 특별히 찍힌 게 편집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면 그럼 저는 내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권력기관이나 권력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부인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보도를 안 한다? 그리고 보도 뒷면에 가서 이건 편집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하냐고요. 무슨 조작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보도 못해요. 그럼 그런 빌미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요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면 또 압수수색할 거 아니야. 내보냈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하는 과정에서 세 개인가요? 세 개 언론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범칙금도 내고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무서워서 보도를 못 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해서 뭘 보도했다가 그 녹취록도 있고 명확하게 영상도 있는데 이거 했다가 나도 그럼 압수수색 당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라니까. 위협 효과고 언론을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위협 효과가 있는 그걸 방심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방심위가 그리고요. 어떤 영상이 뭐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정말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를 삼아야지. 자 보세요. 이 영상 공개된 뒤에 대통령실 입장이 뭡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정확한 해명이 없죠. 공식 해명이. 공식 해명 없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환하려고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건 나왔죠. 그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보도가 있었죠. 그럼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받은 건 인정한 꼴이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반환하려고 창고에 놔뒀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놔뒀단 말은 받은 건 인정한 거잖아 어쨌든. 근데 그게 왜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대체?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도 그래. 커피 타준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어요. 다른 건 다 무시당해.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전체 녹취록의 맥락 중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연관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커피를 누가 타줬냐 이거는 그건 핵심이 아니잖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논란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도 김영란법이 위반이 돼요. 직계가족 그러니까 공직자의 직계가족이나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자꾸 가리고 다른 부분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억압하고 이러니까 언론사들이 알아서 스스로 안 하는 거야. 나도 피곤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방심위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녹화가 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편집을 하거나 AI나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막 조작된 정보를 만들거나 그랬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실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언론의 감시 기능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은 그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꼴이라니까요. 이러면 방심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해한 영상, 특히 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런 영상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들어놓은 방심이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다? 물론 아직까지 심의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이 자체 이렇게 보도 한번 나가면요 다른 언론사들이 이거 무서워서 보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방심위에 이제 검토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향후 언론 보도가 어떻게 위축을 받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언론 보도상의 문제, 네. 뭐 취재 기법의 문제 이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공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본 것은 네. 이 명품백을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죠. 정말 받은 게 맞는지 네. 안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또 처리했는지 그치. 받았으면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지 네. 이걸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 당연하죠.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해야 해명이 된다.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반환하려고 했지만 뭐 그 관사 사저라고 그래야 사저도 아니지 관사라고 그럴게요. 네. 대통령 그 관저 네.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돌려줄 시간을 놓쳤다는 거야 타이밍을. 그게 언론 보도예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지 그럼 공식적으로 유튜브가 네. 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 그럼 부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받은 적이 없으면 받은 적이 없는데 악의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 영상이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묵시적으로 그건 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걸 밝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입장을 진실을 사실을 음. 밝히길 바란다.